자, 런치 토크 두 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참 자조적인 제목입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 지금 삼성전자도 액분 이후의 최저가, 코스피 코스닥이 어제 2%, 3% 가깝게 또 빠지는 모습이었고 이유를 잘 모르고 얻어맞으니까 억울한 그 감성도 계속해서 자신감을 떨구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요. 어제는 삼성전자 홀로 얼마 팔았어요? 7,300억? 네, 그 정도. 야, 이게 8월에 블랙먼데이 이후에 3달 만에 2,500선이 무너졌고요. 월봉으로 본다면 그리고 연봉으로 본다면 10년 평균선도 무너졌다. 뭐 이런 적이 처음이고 금융위기급인데 금융위기는 아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박지영 차장님한테 먼저 여쭤본다면 최근에 이 며칠 동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최근에 며칠 동안의 상황은 아마도 뭐 손절? 네? 손절. 손절? 그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뭐 외국인이 매도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고 거의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주식을 올해 샀던 거 거의 다 팔았을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샀던 거 거의 다 팔았고 뭐 외국인이 파는 거는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삼성전자 뭐 33거래일 연속 매도다. 뭐 계속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뭐 지난주 말부터 조금 과도한 개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였고 개별 종목 단으로 보면 좀 과도하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나왔거든요. 기관이 이제 가끔은 순매수를 해주다가 뭐 그저께였죠. 그러니까 어저께 급락하기 전에 그저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때 뭐 한 10시경 그다음에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기관이 매도로 전환되면서 개별 종목들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그리고 어제도 뭐 어제 사실 삼성전자 역대급 매도라고 하는데 수량으로 보면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9월 달에 뭐 9천억 판 적도 있었어요. 1조 가까이 매도한 적도 한 뭐 두세 번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가격 자체가 다르니까 이제 수량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됐던 간에 삼성전자 계속 팔고 기관이 조금 사주는 척 하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 기관의 매도는 아마 손절성 물량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과도하게 하락하는. 지금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담보 부족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게 한참 됐어요. 그런 물량들이 이제 반대 매매나 손절로 좀 나오면서 뭐 하락이 좀 가속화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쌤님은요? 일단 뭐 삼성전자 때문이라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어... 그리고 삼성전자가 왜 그렇게 지금 힘든 모습 보이는지도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한 3, 4일 정도 종가가 저가의 모습을 계속 보였고 그리고 시장 전체가 순매도에서 삼성전자 판 거를 빼면은 오히려 순매수로 잡히는 게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거든요. 이런 거 보면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그 삼성전자만 패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더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 뭐 사실 뉴스는 재탕입니다. 지금 점점점 나빠지는 건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팔아온 이유는 분명하나 그것들이 새로운 이슈로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조금 어제도 의심을 했던 게 오늘이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네. 만기일인데 제가 준비한 거 제가 왜 의심을 했는지 준비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네. 어제도 그냥 시작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모습이 3일 연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2시 좀 넘어가면은 이미 담보 부족에 시달리는 분들이 스스로 반대 매매에 나서기도 하는 그런 것까지 유도가 되면서 점점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물론 이게 모든 거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손익 그래프로 약간 추정을 했을 때 지금 외인들이 지금 풋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가면 이제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죠.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을 보는 구조보다는 지수를 눌러야 거기서 파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게 쌓아놓고 특히 우리 시장은 사실 7월 이후로 금토세 이후로 한 2달간을 이어가면서 탈출하실 분들은 다 탈출하셨어요.
그러면 금투제가 이제 폐지될 거니까 다시 와야 되는데 호객을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게다가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그 트럼프 트레이드들도 거의 일주일을 이어졌던 게 처음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그리고 반영을 했어요, 급하게. 그리고 하원, 상원까지 다 트럼프가 됐다. 공화당이 됐다. 이것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최근까지는 이제 새로운 인사들을 기용하면서 강성의 인물을 골라서 정책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일주일 내내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것들을 뭔가를 호객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삼성전자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반발 매수가 좀 나오기가 좀 어려운 환경에서 외국인들이 스스로의 선물이나 아니면 현물을 집어 던져서 지수를 이렇게 누르면 네. 만기일 때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저는 이게 12월 거까지 한다면 오는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만약에 이번 달까지 파생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오늘이 약간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이게 5만 몇천 전자 막 내려오고 할 때는 삼성전자 다 망할 거야 하다가 이제 사망전자 얘기 나오니까 얘기가 바뀌어요. 내가 사망전자 사자 보이면 내가 산다. 사자 보이면 사망전자다. 네, 그래. 사자 보이면 내가 사겠다는 사람들이 해서 이제 5만 2천 원이 뭐 무너지면서 주변의 분위기가 좀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사도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다 사망전자 얘기를 하니까 사자는 안 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어제 살짝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뭐 이건 휴먼 인디케이터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제 바람으로는 외인들도 오늘 이제 장사할 만큼은 장사를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 이익 낸 걸로 다른 거를 좀 사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숨돌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K 증시 홀로 내리막인 이유에 대해서 뭐 살짝 언급을 해주셨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요거 자료 1번 한번 띄워주시면 S&P 500 수익률이랑 코스피 코스닥 YTD입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인데 S&P 500이 25% 플러스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0%입니다. 이게 S&P 500이랑 비교해서 그럴 수 있는데 러시아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올해 YTD로 20% 올랐어요. 그리고 베트남이 12% 올랐습니다. 인도가 10% 올랐고요. 중국도 10.2%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9% 마이너스 20%.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징글징글하게 파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팔고 나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팔고? 지금은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에 돈이 다 그쪽으로 쏠리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많이 빠지는 거는 사실 그거는 저도 궁금합니다. 왜 그런가? 이게 경제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뭐 항상 핑계를 대면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 뭐 이런 것들 핑계를 대는데 우리나라 전국 상황도 사실 지금 불안하잖아요. 뭐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고 그다음에 북한이랑 맨날 사이가 안 좋으면서 뭐 용산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 보면 외국인들도 사실 정치 상황을 전혀 안 보진 않을 거거든요. 우리 보면 맨날 트럼프가 어떠니, 트럼프 정책이 어떠니, 뭐 지지율이 어떠니 이런 얘기 매일 하잖아요. 우리도 하는데 그들이라고 그거 전혀 신경을 안 쓸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증시안정기금 이런 게 나올 때 됐는데 지금 뭐 오늘 뉴스에는 조금 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제부터. 뭐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환율이 1,400원 넘어가도 뭐 구체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보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팩트로 보면 이제 뭐 러시아 이야기에서 이게 필요한 데이터인지 싶긴 한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엊그저께 KDI에서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고요. 미국이 2.6% 성장했는데 3분기에 우리나라는 0.1%에서 겨우 그게 제가 알기로는 0.06인데 뭐 반올림에서 0.1인가 뭐 그랬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그 전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그리고 10월 뭐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또 급속도로 안 좋아진 것 중에 하나는 이제 11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일평균 수출로 1% 정도 역성장했습니다. 네. 이것도 외국인이 보기에는 뭐 좀 좋지 않은 내용이었겠죠. 그래서
성장률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다. 9월 달에 JP 모건이 뭐 반도체 겨울 온다 뭐 그런 보고서 내면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아니다. 실적 발표하니까 실적 좋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걸 보면 그들 시각에서는 대한민국이 뭐 아주 예뻐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돈쌤님은요? 저는 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정치적인 뭐 노이즈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원인이 되려면 정치적으로 오른쪽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오른쪽이 없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죠. 예, 지지율이 높아서 오른쪽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5%가 돼도 뭐 상관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좋아하는 진영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저는 7월부터 얼마 전까지 금투세를 가지고 2달 반을 투자자들 고문했던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인이 있는데 잠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한 달만 고민해보고 더 만날지 말지를 하자 했는데 그 한 달간 다른 분이 생기신 거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간 거예요. 무슨 비유? 네, 그러니까 외국으로 잠깐 갔는데 이제 돌아올 수 없어요. 보냈는데 나 한 달만 고민해볼게 예, 이랬더니만 했는데 상대방이 그 한 달 사이에 생겨버렸어. 다 이제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코인이건 네, 미장이건 부동산이건 이제 저기는 이제 청자도 돌려야 돼. 그러니까 고백하고 나니까 주변에 이런 그래서 대체자들이 그러고 많네. 그걸 보니까 내가 생각 잘못했다. 우리 다시 만나자 하기에는 너무 구차한 거죠. 구차하고. 그러면 더 되돌리려고 하면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특히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 최근 일주일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반도체 그리고 가장 큰 배터리 이 두 개가 시총상이 다 그거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미국에서도 안 좋아요.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5% 가까이 빠졌죠. 미국도 지수가 강한 거지 우리랑 똑같은 종목을 보면 사실 섹터별로 비교하면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피해를 볼 만한 그런 섹터들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게 빠지니까 더 빠진 걸로 보이는 거 이거는 지수와 산업의 포트폴리오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게 되돌아올 때는 또 반대로 가장 강한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치, 정책 이쪽에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네요. 근데 사실 정치 정책은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만약에 상승을 할 때는 어느 섹터가 강할 것인지 하락을 한다면 어느 섹터가 주도할 것인지는 정치와 정책이 결정하는데 시장이 뭐 강세였다가 뭐 정치 때문에 약세로 가고 이런 거는 좀 뭐 미국도 그런 적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네, 그렇게는 세부 디테일만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자료 4번 보여주시면 코스피 코스닥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입니다. 요거 보시면은 뭐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쭉 나와 있는데 쭉 줄어든 게 보이시죠? 11월은 그래도 코스피가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13조에서 지금 9조까지 쭉쭉쭉쭉 여름 지나서 가을까지 쭉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 이 뜻은 이 시장 자체에 매력이 없는 거 아니냐. 매력이 없다라고 하면 파는 사람이 많을 때 쭉쭉 더 많이 밀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선비지에서 이 벼랑 끝 한국 증시라고 이 특집 기사 시리즈를 하나 썼는데 내용이 좋아요. 제목이 뭐냐면 세계 꼴찌 추락 이유, 국내 증시 부진 이유 셋. 첫 번째 실적 부진, 두 번째 신뢰 훼손, 세 번째 대체 투자처 증가. 저는 이 세 가지로 크게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 세 개의 이유 중에서 하나를 딱 꼽아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뢰 훼손 같은 경우에는 뭐 쪼개기 상장, 기습 유증 여기도 있고 댓글들을 보니까 뭐 주가 조작, 통정 매매 이게 합법인 나라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런 약간 자주 섞인 글도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영 차장님부터 실적 부진, 신뢰 훼손, 대체 투자처 증가 이거 세 개 중에서. 이거 신뢰를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제 목숨이 조금 다른 거 하세요. 그럼 저는 일단 실적으로 하겠습니다. 실적 부진. 요것도 심각합니다, 사실. 이게 삼성전자 6만 원대까지는 제가 그래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8만 8천 원에서 실적이 이제 구조가 나왔는데 연초에 예상했던 12조보다는 30%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 6만 원까지는 괜찮겠다라는 괜찮겠다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리고 뭐 최근에 화장품이나 이런 거 실적 보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좀 있고요. 그리고 4분기 가면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출도 둔화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4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3분기 구조보다는 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잘 뉴스화 되진 않았지만 현대차가 파업을 하고 있죠. 현재 트랜시스가 파업을 해서 뭐 울산 2공장이 가동을 잠시 중단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보면 분명히 시총이 크니까 2차 전지 쪽 실적도 뭐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몇몇 이제 방산이나 하이닉스나 뭐 이런 쪽에만 실적이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다 이제 수출 데이터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데 PBR이 0.8배대까지 내려가는 건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래서 펀더멘털만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의 하락은 좀 너무 과하다. 과매도 국면이다.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펀더멘털이라고 해도 또 미래의 가치를 또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삼전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미래도 별로 그 숫자가 기대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뒤에 제가 준비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창신 반도체가 지금 외국계 뭐 뉴스에 보면 창신 그거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거 잘 정리를 해주셔서 창신 메모리 네. 공급 확대로 레거시 반도체를 잘 팔아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레거시를 이미 벌써 중국이 쫙 끌어올리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요. 네, 창신 메모리가 올해 디램 생산량 트렌드포스 이게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보다 이제 내년에 25% 증가할 것이다. 물론 여기는 DDR4입니다. 지금 DDR4에서 DDR5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기술력은 못 따라가지만 예전에 중국 업체들이 항상 그래 왔잖아요. 이제 조금 질은 안 좋지만 물량으로 밀어붙여서 그 시장을 좀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뭐 철강도 그랬고 LCD도 그랬고 뭐 태양광도 그랬고 지금 2020년 생산 능력이 이제 업계 4위인데 여기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26년 되면 아마 마이크론을 제치고 생산량 기준으로는 3위로 올라갈 것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뿐이 없는데 거기에 중국 업체가 끼어든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TSMC한테 밀리고 있죠. HBM은 아직 뭐 상용화 전 단계라고 해야겠죠. HBM3 뭐 2는 어딘가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유의미한 실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내세울 수 있는 건 D램과 낸드의 압도적인 격차인데 여기가 지금 조금 위협받고 있는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이제 외국인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칩스법 이제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칩스법을 폐지하겠다. 이거 뭐하러 지원을 해주냐. 얘들 관세 매기면 무조건 들어와서 공장 지을 텐데. 트럼프가 워딩 그대로 그렇게 얘기했죠. 네,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원해주지 말, 돈 줄 게 아니라 관세를 매겨서 걔들한테 돈 더 내게 하면 알아서 들어온다. 당근이 아니고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 그러면서 TSMC, 뭐 일본의 도쿄일렉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 초에 그냥 다 박살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뭐 사실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 일기 때를 보면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삼성전자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 전체를 좀 끌어내리고 있고 우리나라 실적이 한때는 뭐 거의 코스피의 30% 이상을 이제 해줬었던 게 삼성전자였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게 펀더멘탈적으로 조금
불안한 요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너무 무섭게 빠지니까 제가 어제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네. 물어봤어요. 어디까지 빠질까? 어디까지 빠지나? 그랬는데 38,000원까지 들리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아유, 앵커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누가 38,000원을 그거 진짜 정신 나가지 하시더라니까요. 않으면 그런 진짜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거를 누구예요? 보고 누구? 그건 얘기 못 하고. 네, 왜 그래요? 자꾸 괴롭히지 마세요. 폐쇄는 제정신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진짜 네. 어디까지 내가 열어봐야 되나. 약속이 11월이라고 했잖아요, 돈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또 제가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약속 안 했어요. 근데 뭐 약속까지는 아닌데 11월부터 4월까지는 좀 좋았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11월은 좀 네. 좋았던 경향이 있다. 네, 11월부터 오케이. 11월이 좋기보다는 네. 11월부터 4월까지는 좀 좋은 게 있었는데 아까 또 신뢰 문제, 뭐 그 실적 문제 이런 거를 실적, 신뢰, 네. 대체 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제도권에 계셔가지고 말씀을 시원하게 못 하시는 네,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저는 유튜버가. 이제 저작거리에서 뒹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사실 근데 저는 세계가 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세 개가 다 아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신뢰가 있던 적이 있었나요? 와. 우리나라 시장이 신뢰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늘 이제 모든 거의 끝은 유중이고 뒤통수고 와하. 늘 그랬 뭐 쓰레기 상장, 중복 상장 이런 거는 그냥 국민 연례 행사고 안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실적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이 이게 사이클 산업이 대부분이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그냥 주가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쁜 일이 생겨서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내려가니까 그간 신경 안 쓰던 나쁜 것들이 새롭게 보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다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지 이유가 있어서 가격이 간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장 투자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논리적으로만 움직인다면. 이게 지금 주가가 너무 빠져 있으니까 왜 빠지냐 하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새로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중국이 따라온다? 따라오고 있죠. 근데 중국이 옛날엔 안 따라왔나요? 예전에 반도체 굴기할 때 177조를 썼어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 위험하다. 특히 그때는 하이닉스가 위험할 거라 그랬어요. 삼성전자 잘 나가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정작 170조를 들여가지고 반도체 굴기를 한 중국 반도체 포장을 뜯어보니까 칩을 닦아보니까 하이닉스 칩이 나오고. 아하. 그런 건 포대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따라올 수 있을 건데 지금 창신 메모리가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으면 예전에는 왜 못했을까? 라는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물량 공세한다는 거 있잖아요. 물량 공세 삼성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물량 공세해가지고 좀 올라온다 싶으면 블랙 프라이데이에 뭐 FFD 30%씩 할인 때려가지고 다 익사시키는 게 삼성이었잖아요. 치킨 게임 예. 전문가. 그래요. 다 그냥 치킨 정도의 양계장을 그냥 침수시켜 버렸던 게. 양계장 게임. 오징어 그게 게임처럼. 그래서 여기서까지 온 게 삼성이 그걸 잘해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떨어져서 고생하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 짤 하나로 이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오징어 게임이 2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징어 게임이 뭐 별다를 게 있습니까? 국장이 오징어 게임이죠. 국장이 살아남으면 돈 많이 벌고요. 아니면 다 죽는 겁니다. 나는 이 국장을 해봤어요. 예, 그렇게 그렇죠. 하는데 그런 놈이 여길 왜 다시 기어들어와? 왜냐하면 이게 국장 도파민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국장 도파민 재밌어요. 예. 올라갈 때 너무 시원해. 저는 2018년이 생각납니다. 네. 트럼프 때 다른 해들은 다 올랐는데 2018년이 정말 힘들었거든. 우리는 다 그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2017년 때 관세 줄여가지고 그 세금 줄여가지고 우리도 같이 좋았죠. 반도체 2,600 처음 봤죠. 그리고 19년, 18년 19년, 20년 다 좋았습니다. 18년만 안 좋았어요. 왜? 무역 분쟁 때문에. 근데 무역 분쟁 때 중국보다 우리가 더 빠졌다. 그리고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한 그 트라우마가 이제는 시장 심리를 약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공황장애로 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걸 알고 더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숏돌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게 근데 2018년이 어떻게 결말이 됐나? 처음에 관세를 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예민하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쓰러졌고 네. 그다음에 유럽도 안 좋고 대만도 안 좋고 돌고 돌아서 결국 미국도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눈치를 채고 그렇죠. 파월 의장한테 금리 낮추라고 했는데 끝끝내 낮추지 않고 인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도 20% 넘게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미국이 빠질 때 우리도 우리 부관 참치 당하는 거 아니냐 이미 주고 있는데
라고 했는데 의외로 반등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제 토할 거를 다 토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토할 게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가격 매력에 의해서 오히려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코로나까지 끼어가지고 가면 제가 늘 보여드렸던 차트 있죠. 글로벌 G20 중에서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게 코스피였다. 그래서 2018년에 그 트라우마가 있겠지만은 네. 미리 뺐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높은 밸류를 소화하고 나면 그제서야 한국이 갖고 있는 마지막 호재 너무 싸다. 너무 게 싸다. 지금 그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물반 고기 반인데 물방 고기 많이. 근데 그 고기가 좀 그 병에 걸린 고기가 아닐까 의심을 해서 썩은 고기. 노로바이러스 같은 걸로 이제 우리 먹고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신뢰가 안 생겨서 그런데 아하. 몇 명이 먹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부터 난리가 날 것이다. 오케이. 라는 희망 회로를 좀 돌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주식만 이렇게 크게 하락하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은 좀 긍정적으로 끝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저가 매력을 찾는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지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한 1, 2분 정도 박재영 차장님 좀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당연히 좋아지겠죠. 계속 안 좋은 자산은 없고 뭐 지금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했는데 재작년에 또 굉장히 좀 안 좋았었잖아요. 많이 떨어졌었고 아까 돈쌤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코로나 팬데믹 그 2020년도 그 구간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고 지금 연간 20%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이 작년 상반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수였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뭐 사이클 산업이고 뭐 경기가 좋아지면 뭐 좋아질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은 사실 별 이제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화되는 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뭐 다 죽이고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정부가 들어서봐야 압니다. 2018년도에 관세 전쟁 할 때도 중국을 그렇게 때리지만 미국이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는 관세를 또 안 매겼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 공포감에만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삼성전자 걱정은 약간 연예인 걱정 같은 거니까 뭐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렵겠지만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 그러면 지능이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국민연금이랑 외국인이죠. 국민연금이랑 외국인이 우리는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건 너무 우리 그 지금 국내 투자하는 사람들을 뭐 자책하고 비하하는 표현인데 굉장히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결국은 다시 올라올 거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신흥국이 안정되면 외국인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은 좀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돈쌤님은요? 금방 말씀 주셨는데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미국 개미들은 지능이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개미들의 30%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 몇 개 주인지 그렇죠. 뭐 그 역사도 아무도 캘리포니아 몰라요. 지나가면 그냥 땅 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코리아 하면 사우스 노스 이런 거 몰라요. 뭐 그러니까 이제는 따지고 보면 그분들이 여기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냥 웃자고 우프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 사실 저는 2018년 그때 저는 이 국장을 해봤기 때문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국장의 끝을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 트라우마가 공황장애까지 끌고 갔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고 지금까지 물려 내려오신 분들은 괴롭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손익비로 봤을 때 미국은 역대 지금 밸류가 미국 역사상 3번 안에 들어가요. 한국은 밑에서 3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화됐을 때 어디서 먹을 게 많을지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는 게 지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전 2018년의 트라우마가 증시를 과하게 흔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간의 문제인 거지 결국은 다시 뭐 언제 그랬냐는 수렴하는 듯이. 것이죠. 조지 소로스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회귀 이론이거든요. 회귀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특이점이 있지만 평균으로 수렴한다. 정반합. 쉽게 말해서 이제 길게 보면 이제
갈 길 간다. 음. 근데 그 사이에는 많은 굴곡이 좀 있을 뿐이다. 알겠습니다. 결국 두 분 다 이제 시간을 좀 버티고 잘 참고 지나가면은 뭐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짧게만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 멘트랑 뭐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박지영 차장님부터. 뭐 늘상 하는 그 이야기인데 뭐 되게 식상하고 한 이야기지만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맞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음, 좀 새기시고 좀 버티시면 결국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게 꼭 안 좋을 때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굉장히 좋을 때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미국이 영원히 그럴까요? 와, 반미. 예. 반미 아니 미국 주식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네네. 5년 6년 동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나갑니다. 영원히 오른 주식도 없고요. 영원히 빠지는 주식도 없습니다. 그거를 잘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또 버틸 때, 또 너무 올랐을 때 흥분하지 않도록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좀 진리적인 말을 해주셨고요. 돈쌤 정현두님, 아까 마지막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드리면 네. 금토채도 결국에는 폐지될 줄 알았었는데 그때 언제 느꼈냐면 인버스 투자하라고 국회의원 얘기했을 때 이제는 이거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 폐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 국장도 이제 클라이막스가 좀 끝나간다는 느낌이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사망전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하. 이제는 거의 다 온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좀 내년에 날이 좀 추워지고 좀 다시 좀 풀릴 때쯤에는 지금하고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트라우마에 너무 겁내지 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원하게 하락하고 시원하게 올라가는 국내 증시다 보니까 오늘 또 원인을 짚었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도 나눠봤으니까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 그리고 돈쌤 정현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